우리가 또 이 얘기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순신 검사 관련해서 아들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이 됐다가 하루 만에 사퇴를 했어요. 자, 이 논란도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던 거죠? 아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던 거죠? 그죠. 아들 문제로 국한시켜 놓고 보면 민족사관고에 들어갔을 1학년 당시에 같은 룸메이트였고 동아리에 있었던 친구를 네. 뭐 빨갱이, 돼지, 뭐 냄새나 구제역 등의 단어들을 사용해가면서 엄청 괴롭혔고 네. 결국은 이 학생, 피해 학생이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상위 30%에 되던 되게 훌륭한 학생이었는데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서 2학년이 돼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학교 선생의 권유와 친구들의 응원으로 네. 이 학폭 사실을 공개하고 신고를 하죠. 네. 그러고 나서 이 정순신, 그 네. 부인은 이제 조모 씨인데 네. 장인어른이 조진형이라고 부천 지역의 예식장 등을 해서 18대 국회 때 누구였죠? 정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리 현대. 정몽준. 예, 정몽준에 이어서 2등 895억을 신고한 사람의 딸인데 네. 이들이 로펌을 고용하고 자기들이 직접 변호에 나서면서 전학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네. 즉각적인 전학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것을 8개월 넘게 끌고 가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이 소송을 끌고 가서 이 학생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의 태도가 매우 불량했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이례적으로 부모에 대해서도 10시간 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는데 네. 이 명령 수행하지 않았고요. 네. 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정학으로 일주일 줄어들었는데 이 징계도 수용하지 않았고요. 네.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도 하지 않고 네. 결국은 그냥 1년을 넘게 버티다가 3학년 고3인 2월에 다른 학교로 방학 때 맞춰서 전학을 가는 것으로 네. 마무리를 지었고 이 피해 학생은 병원 다니다 결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네. 상태죠.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서울대 그 합격을 하면서 굉장히 서울대에서도 대자보가 붙고 굉장히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자, 국민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분노하는 건 어떤 지점이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네. 이런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느냐. 네. 또한 어쨌든 내정을 했느냐.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것과 또한 대한민국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네. 인격과 뭐 인권을 침해를 받더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다. 더 당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불합리한 일들도 벌어졌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가 한 증언이에요. 네. 검사는 뭐 뇌물 받고 판사만 잘하면 다 다 무죄 나오고 네, 뭐 소송에서 한다. 이길 수 네. 있다. 이거 누가 얘기했겠냐고요. 정순신 씨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담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는 몰랐고요. 이게 구조적인 탓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작년에 인사검증단 자기 수하로 데리고 왔을 때 네. 밀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인사검증을 정말 열린 오픈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검증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 그러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정무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책임은 이제 못 지겠다.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비겁한 말을 네. 한동훈 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네.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 또 제일 웃긴 건 있어요, 또. 어떤 거요? 솔직히 대통령이 그래, 시켜라고 했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증팀에서 검증을 한 거고, 대통령실 공직기강에서 다 오케이 해가지고 경찰청장이 추천한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가 추천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는 모습도 상당히 웃긴 노릇이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지원을 하고 검사 출신이 검증을 하고 검사 출신이 추천을 하고
제대로 검사는 못하고. 네.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러게요. 진짜 그 사실은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의심스러운 정황인데 예를 들어서 그분의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5년 전에 이제 보도를 이미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일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 검증을 맡았던 사람들이. 근데 과연 그 검증을 맡았던 사람들은 지금은 다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몰랐다라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진짜로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는데도 했으면 이건 또 엄청난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검증 문제를 일단 좁혀서 얘기하면 법꾸라지들의 난동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자식이나 가족의 문제는 몰랐다라고 말하는데 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으면 돼요. 개인정보니까 못 들여다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검증을 할 때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서 그걸로 이거 저거 뒤캐고 다니는 마세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걸 법무부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경찰이 세평 수집은 어떻게 해요? 세평 수집하기 전에 다 확인서 받아요. 네. 나 네 세평 수집한다. 네. 허락한 사람만 검증하고 검증한 사람만 통과가 되는 구조거든요. 네, 네. 근데 무슨 개인정보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약삭 빠르게 순간순간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중언부언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요. 이 정순신, 그다음 네. 부인 조모 씨, 아들 정모 씨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법원 검색만 집어넣어도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네. 특히 부인하고 아들 이름은 같이 등장하거든요. 이거 뭐야라고 검색을 해보면 3분이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만 받아서 이걸 안 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네. 사건의 파장이 일어나자 28시간 만에 야, 뭐야! 내정 취소. 근데 한 이제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결정하지 대해서는 그 점을 지적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검증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잘못했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네.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왜 만들었는데요?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어서 그러니까 수사 권력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오면서 네.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청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띈 상태 국가수사본부를 구성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입법의 취지인데 도대체 이 행정부는 입법의 취지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거죠. 야, 형사법만 법이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내 맘대로 할 거야라고 해서 경찰청장이 추천한 인사를 뽑는데 여기 몇 가지 함의가 있는데 이달 27기 동기잖아요. 네. 이원석, 한동훈 동기인데 이들이 안 친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정순신은 한동훈하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네. 겁니다. 왜? 한동훈, 이원석은 특수부로 잘 나가는 검사 그룹이고 네. 같은 때 검사가 됐지만 정순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검사장도 탈락해서 변호사로 나가 앉은 사람입니다. 네. 2020년에. 네. 그 말은 뭐냐? 지금 검사장 이상급이 44명이에요. 검찰 서열 44위 안에도 못 들고 나간 사람을 야,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이 하는 건 우리 검찰 순위 44기권 박, 즉 검사장급도 안 되는 인간이 국가수사본부장 하는 게 맞지라고 그 일종의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다. 능멸을 하면서 야 너 정도 가서 하면 되겠다라고 갖다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사긴 검사지만 무능력한 검사를 갖다 꽂아서 경찰의 지위를 한 단계 더 떨어뜨려서 확실하게 우열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니들은 내 밑이야. 얘는 검사장도 못했다는데 대신 우리나라 국가수사를 다 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는 적임자라고 경찰에게 야 꿇어. 네. 라고 한 것이고 윤희근이 꿇은 거죠. 네. 그 그림을 보여주려는 인사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저따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네. 학폭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뽑아서 앉혀놓은 저 대통령과 네. 그 밑에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런 사람들이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추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맨 처음에 모르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아니면은 뭐 윤석열 공직- 대통령이 그러겠어요. 뭐 비서관인가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법무장관. 근데 어쨌든 뭐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실 추천했다고. 아니 대통령실이랑 의견 저는- 교환은 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그럼 이시원이네. 공직기관. 네. 이시원. 근데 사실 저는- 대통령이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이 상당히 의심된다. 어떤 왜요? 거로 어떤 말씀하시는 관계인데? 거죠? 비서실장이니까요. 아니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맞는데 네. 그래도 그 사람은 직접 모를 개인적으로 거 알아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했을 이시원 거 조진영 장인이 조진영 의원이잖아요. 네. 조진영 의원이 무슨 기였죠?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뭐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는 어쨌든 대통령실 추천했다고. 아니 대통령실이랑 의견 교환은 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어쨌든 이시원이네. 공직기관. 네. 이시원. 근데 사실 대통령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이 상당히 의심된다. 어떤 왜요? 거로 어떤 말씀하시는 관계인데? 거죠? 비서실장이니까요. 아니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맞는데 네. 그래도 그 사람은 직접 모를 개인적으로 거 알아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했을 이시원이 조진영 장인이 조진영 의원이잖아요. 네. 조진영 의원이 무슨 계였죠? 친이계였어요. 맞아. 예. 그렇게 연결이 그래서 될 수 있다. 윤핵관들과의 네. 소통 속에서 추천이 됐을 가능성이고 검사 중에서 찾다 보니까 네. 그런저런 조건이 잘 맞는 사람으로 해서 뽑았을 가능성. 그래서 지금 그 이시원 말씀하시는 거는 이시원이 SBS 보도에 한 줄 등장하죠. 공직기강 비서관이 책임진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추천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고 네. 예. 대통령실에 추천했으면 비서실장을 의심해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뭐 28시간 만에 바로 이렇게 훌륭한 결단. 네, 결단했다고 고국의 하는데 결단은 잘 하셨으나 사과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1차 검증,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2차 검증, 그다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최종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라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를 따로 하진 않으시고 오히려 학폭을 우리 근절해야 된다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네. 이 정권에는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정무적인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정치인들에게는. 네. 그리고 장관은 정무적인 자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최소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본인이 해놨던 얘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네. 검증에 대해서. 네. 근데 이번에 안 됐잖아. 네. 구조적인 문제? 좋아. 그럼 자기가 그런 구조를 왜 만들어? 그럼 자기 잘못이지. 그에 대해서 그냥 비겁한 모습 보이는 건 잘못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 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안 하겠죠. 뭐 하겠어요. 그러게요. 왠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해. 좀 들긴 하네요. 뭐 어떻게 보세요? 세상 쿨한 척하면서 인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서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돼서 질의서가 들어가면 답변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다 답변을 못하는데 노하우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노하우를 공개해서는 예, 안 된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인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쿨하게 말했던 한동훈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동훈 장관이 주 책임자는 아니거든요. 전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사 식구들로 임명해서 국가수사본부라는 수사의 책임을 검찰과 분리하고자 했던 입법의 의도를 무시한 채 인사를 강행한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죠.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여당 내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정부 편을 들게 마련인데 이제까지 사실 국민의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나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 사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용기 있게 소신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상식이죠. 그게 맞는 말이고 옳은 판단이죠. 그러니까 조영 원내대표가 좀 상식적이고 옳은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균형을 잡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사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물론 원내대표로서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님 하고 조용하게 조율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기본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 이런 사람은 안 돼 라고 판단을 했어야지. 야 그냥 검사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이게 뭐 별 문제 있겠어? 그냥 뭐 대강대강 뭐 검증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한 풍토라 분위기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제일 웃긴 모습은 저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게 머쓱해지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연자죄, 이거 무슨 우리나라가 연자죄 때문에 아들 문제 때문에 무슨 이런 공직에 못 갑니까? 라고 했다가 그 내정 처리하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진작 하시죠. 아유 존중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요. 아니, 내정 소리한 다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몇몇 사람은 네. 또 뭐가 잘못됐냐라고 그러는데 유상범 의원! 당신 말이야. 당신도 검사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을 망치고 대통령을 망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참 난감해요. 알겠습니다. 좀 상식적인 얘기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순신 씨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거 학폭을 저질렀는데도 들어갈 수가 있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게 학생부의 기록이 있었냐 없었냐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기록이 다 있었다라는 거고 서울대도 그걸 인지하고 뽑았다. 하지만 수능 성적만 보고 뽑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반영이 크게 되진 않았다. 뭐 약간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일단 졸업과 동시에 학폭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지금 MBC가 단독 보도를 방금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어디서 일이죠. 삭제했어요? 학폭 학교에서? 기록 자체를. 학교에서? 원래 2년 동안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뭐 어떤 꼼수를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삭제를 했냐고. 교육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생기부에서 삭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원래 민사부에서? 2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했다는 거 이제 반수 대비해서 네. 다음번 재수할 때는 그러니까 재수하거나 삼수할 때는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등 하여튼 온갖 법적인 기망수를 다 동원했다는 점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학폭으로 대학을 들어간 게 문제냐라는 점은 저는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지금 뭐 학폭 들고 나서 윤 대통령 자기 국가수사본부 저따위로 인사한 이유가 뭐고 네.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학폭 얘기를 꺼내서 그것도 교육부 장관한테 야 학폭 대학 못 가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지금 물론 기자회견을 학폭 했죠. 대학 네. 못 가게 해라고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다시 돌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건 그럼 소매치기범은 대학을 갈 수 있나요? 가도 되나요? 전과자의 대학 진학은 어디까지 어떻게 막을 건가요? 물론 학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도 학생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네. 전학간 학생은 뭐 말로 한 건 어느 징계 수준부터 해서 대학 진학에 어떻게 불이익을 줄 건지를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볼 문제이지. 지금 네. 갑자기 나서서 이렇게 됐으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학폭은 무조건 대학 가지 마. 라고 하는 게 지금 맞냐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을 대통령이 나서서 주도하냐고요. 네. 왜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학폭을 저지른 놈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내가 시원하게 다 쳐내줄게.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정상적으로 네. 이 문제를 토의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옳은 생각합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네. 아니, 저 동의하세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사람을 임명하겠다라는 사람 네. 그리고 검증을 제대로 못한 그 부분부터 빨리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네. 결국엔 또 다른 쪽으로 네. 이슈를 전환하고 돌리는 것은 나 책임 없어. 네. 내 책임 아니야. 그러한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네. 일단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좀 잘못한 일 같은데 그럼 좀 사과 좀 하고 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냥 자기네들 거는 그냥 막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딴 쪽은 진영은 공격을 하고 이게 뭐냐고. 나 같은 사람 여야 가릴 거 없이 그냥 막 공격하는 사람은 양쪽으로부터 다 욕먹고 세상 이래 돼요 이게? 그게 지금 방송을 운명입니다. 쓸어먹고 있잖아요. 뭘 쓸어먹어. 내가 종편에 지금 네 군데 지금 출입 정지당해가지고 출연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네? 아, 그래요? 아, 정말요? 종편 네 군데에서 출연 정지당했죠. 어머나, 어떡하나. 한결의 만세.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